자, 정치권 이슈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공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가장 이슈는 역시나 엊그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만났어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뭐 전체적으로 뭐 맹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경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좀 그래 그거는 뭐 받아주고 네. 그렇지 내가 좀 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제 뭐 있으면 증거를 갖고 와봐. 그게 뭐 지금 뭐 아파 누워 있고 그동안 뭐 활동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수용하거나 하는 거는 결국은 그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된다. 라고 하는 아마 보좌진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예상했던 대로 딱 그대로 만드셨는데 뭐 근데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3대 요구는 그냥 조목조목 다 거부해버리고 실제로 한 10명 정도의 인사를 입으로 실명을 거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면 되게 세게 좀 하신 편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좀 특별감찰관 같은 거는 특검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향적인 그런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아예 뭐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일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약간 껄끄러운 직장 상사한테 진짜 마음 진짜 크게 먹고 가서 한마디 했는데 진짜 저는 아니 그러면 그 뭐 구체적인 증거 어떤 게 있는지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면 애초에 인정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원탁이 아니라 그래요? 제가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또 내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지만 저는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한동훈 대표를 너무 정말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안 좋더라. 처음에 원탁 테이블 요구했는데 뭐 네모난 테이블 해가지고 뭔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처럼 이렇게 좀 사진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지만 약간 훈육한 앞에 둘 앉아서 딱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잡고 이건 완전히 그냥 정말 교시 내리는 그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개한 사진들도 한동훈 대표는 거의 뒷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대단히 저는 딱 잘 선택을 해서 보낸 그런 거다. 것들도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한테 나한테 덤빌 생각 말라 뭐 이런 기본적인 그 레슨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3대 건의사항을 또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대 건의사항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의혹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는 이제 활동을 좀 자제하라. 또 하나 있었죠. 예,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죠. 제가 깜빡.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좀 해달라. 이런 대통령실에 있는 관련 인사들에 대하여 여기서 실명을 거론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맘먹죠. 10명 정도 아마 거론하신 걸로 아는데 뭐 그건 뭐 아예 그게 들어가지 않는 뭐 이빨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또 대통령실로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보여주는 거죠. 니는 요급이다. 그러니까 뭐 독대하려고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뭐 독대를 해야 되고 이런 이슈로 해야 되고 엄청나게 독대를 호소하고 나서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그냥 불러서 가끔 이렇게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글쎄요 진짜로 완전히 구별짓는 가장 그 명확한 그 의도가 있던 너와 나의 거리가 이 정도야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건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자세 태도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다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두 분 오늘 어제 이제 대통령 오셨고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 와요. 부산으로 옵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분 다 부산으로 왔어요. 글쎄 뭐 지난번에 금정 처음에 뭐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중간에 왜 이게 결과가 이런 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뭐 금정하고 이런 거에 이번 데서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부산에 대해서는 부산은 워낙 이렇게 스윙 시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선택 저기 선택을 하는 그런 좀 더 민주주의적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뭐 온 김에 바다도 좀 보시고 그래 가시죠.
그러니까 금천구청장 보궐선거를 승리한 요건을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다르게 바라보고 뭐 다르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고 저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한테 다 부산, 울산, 경남 특히 부산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도 여기서 빠져버리면 앞으로 버티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실제로 금천구 보궐선거에서 졌더라면 자기 정치적 생명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겼으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까의 측면이 대단히 두 분한테는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센서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위태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이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걸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이제 그리고 명태균 의혹 폭로 관련해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었죠. 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2022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이래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파장일 것으로 봅니까? 저는 생각보다는 이제 저는 직접적인 증거가 좀 제시될 가능성 왜냐하면 국정조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통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조금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강혜경 씨가 증언하는 것들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돋보이게 한 그런 증언들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의 내용들은 사실 정황 증거로 보면 명백히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을 했다. 뭐 그다음에 그 공천 개입을 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황 증거는 다 보여주는 그런 증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뭐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공식적인 라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치 또는 뭐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외부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또 좌지우지되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아마 보신 그런 그 국민들께서 마음이 안 좋으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영적인 대화를 한다고 이런 얘기는 도대체가 이게 어느 세상에 사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영적인 대화나 이런 부분, 무속 관련한 부분들은 관련이 없을 거라고 명태균 씨도 딱 잘라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는데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정언이 된 부분이어서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었다. 특히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신체적 장애를 가진 그런 분 위에 올라타 있는 뭐 주술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나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거였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민들 볼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언짢은 이유가 대통령 되는 그 과정 자체에서도 또 뭐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서도 일종의 그 무속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영적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비과학적이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실망스럽죠. 예, 그리고 명태균 씨 개인도 좀 특이한 분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어떤 폭로가 나오면은 다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카드를 이렇게 뭐 내밀진 않는데 뭐 언론마다 인터뷰를 다 하고 그리고 카카오톡 그 내용도 캡처를 해가지고 막 올려요. 그래서 오빠 얘기 때문에 한동안 또 뜨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폭로하는 방식이 대단히 절제된 방식으로 저는 폭로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실제로 중요한 것들 왜냐하면 그분은 어차피 뭐 2만 몇천 건에 가까운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는 그 중에서 가장 일부들을 저쪽에도 엄청나게 그 임팩트가 가지 않도록 쫙 절제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야 앞으로 조심해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정도 그 정도만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뭐 영장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마 뭐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면 그 강도는 훨씬 세지고 좀 더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들을 은연중에 암시하면서 대통령실과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자기가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보이는 저는 굉장히 아주 영민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뭐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야 뭐 조작이 좀 어렵지만 카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요즘은 조작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권에 덜붙어 있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뭐 엄청난 데미지가 아니면 좀 정리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바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는 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진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함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함구 그 자체가 그분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만 항고하는 게 아니고 모든 관련된 정치인들이 다 항고합니다.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 딱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명태균 씨하고 싸워가지고 건질 게 없다. 이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훨씬 더 유리한 패를 갖고 지금 놀이판을 벌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창원에 위치해가지고 뭐 시사 경남도 운영하고 그래서 영남권 정치인들도 굉장히 좀 뭐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20몇 명인가 뭐 완전히 언급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게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되게 중론인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정치가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래서 다 까놓고 뭐 하여튼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물론 뭐 상처를 입을 사람은 입을 거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적인 정황 증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는데 그거는 명태균 씨 마음에 달려 있는 건데 아마도 명태균 씨가 안전을 보호받고 한다면 안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국민들의 판단해 주는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탄핵을 예고를 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거 탄핵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대단히 직접적인 증거들이 다 나왔는데도 이 기소하지 않는다. 이건 뭐 명백하게 저는 법치의 실종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법치의 실종을 만들어낸 검사는 동일체이기 때문에 뭐 다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기서 만약에 멈춘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 옳지 않거나 뭐 문제가 있었던 게 되는 거죠. 탄핵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나오는 뭐 메이저급 언론사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여론조사들은 그나마 믿는다고 하더라도 수없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 경선 때는 몇 개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조작 가능성도 있고요. 그 경선 때는 아주 뭐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그 경선 때 여론조사가 얼마만큼 또 확실했는지 지금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수많은 의혹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죠. 다행히 오늘 우리 차 교수님이 여론조사 전문가 차 교수님이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는 정말 여론조사를 하는 주체나 기관이 작정을 하고 하면 합법한 범위 안에서도 엄청나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범위들이 있고 조금만 그 합법과 비합법의 어중간한 수준을 택하더라도 엄청나게 결과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하는 기관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윤리에 관한 문제들이 명백하게 있는 건데 그 윤리의 선을 넘나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죠. 그리고 특히 저는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음대로 갖고 노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저는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결코 하지를 않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이윤에 밝거나 아니면 정치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관들은 아마 좀 그럴 가능성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옳은 건가에 대한 아니면 옳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청취자분들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약간 이성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와 감성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감성적인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결과를 보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닐 거다라고 그냥 이렇게 던져버린단 말이죠. 지금 현재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그 선거 과정도 보면은 덜쭉날쭉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같이 보면서 추이를 봐 나가는 게 옳은데 앞으로도 이제 여론조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 선거가 있으니까 볼 때에 여러 결과들을 여론조사들을 한꺼번에 보면서 또 추이를 봐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의뢰하는 기관에서 대단히 은연중에 그런 압박을 넣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견뎌내는 거는 여론조사 업체나 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영혼이 있어야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이제 돈 앞에 장사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북한 러시아 파병 관련 이야기인데 북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국정원 발표를 두고 유엔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미국은 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보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음성 예를 들면 이제 북한말을 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규모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할도 지금 파악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한 거죠.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만약에 대규모의 파병이 있고 실제 전투에 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아마 후방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그런 걸 할 걸로 보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대하여서 나중도 또 전쟁이 끝난 이유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국하고 나토는 엄청나게 고민에 빠진 상태고 미국은 특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미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원이 왜 이 시점에 이 시기에 지금 이런 분란을 일으키냐에 대한 명백한 좀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 순간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저는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토는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미국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그냥 지원 수준일 거야라고 아마 얼버무리고 계속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라고 하면은 아마 공격용 무기를 조금 제공하는 것도 많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항상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에만 눈을 두면 안 되고요. 이게 끝난 이후에 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 끌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끌려 들어가는 순간 러시아는 완전히 우리의 적국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를 완전히 적국으로 돌아서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커지기를 바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거는 국익에는 완전히 저는 손해다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 기술을 러시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재도입 대기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술이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교에 있어서. 예.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발표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지금 미국도 아마 민주당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곤혹스럽죠. 네. 국정감사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재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어요. 여당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 그러면서 법원장에게 신속 재판을 촉구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판을 지연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면 재판을 여러 가지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묶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한 건 또 저는 검찰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모든 재판의 지연에 관한 책임들이 순수하게 다 이재명 대표한테 가 있냐 이것도 좀 따져볼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11월 쯤에는 결과가 선거 그 기소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한두 개는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그 파장이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쳐다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더 뭐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한다고 그러고 이제 법사위에서도 굉장히 좀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화영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유죄로 이끌었던 그 재판부가 그대로 옮겨서 이재명 대표를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재판부 기피 신청 하니까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히 불공정한 재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마 국회에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아마 최대한 그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엊그제 국회 법사위가 참 뜨거웠던 게 김건희 여사하고 어머니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게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갖고 동행 명령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 야당 의원들이 일부 관저까지 가기도 했고 이 김 여사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뭐 국회에 이렇게 TV로 비춰주는 모습을 보니까 네네. 이 쪽지 이름만 붙여 놓았더라고요. 두 자리에다가. 네네. 예, 근데 뭐 우리가 법 앞에서의 평등은 이미 현 대통령이 그 전에 계실 때, 그 전에 검사로 계실 때도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동행 명령증이 발부가 됐으면 떳떳하게 가가지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못 가면 어머니 되는 분이라도 가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보기가 낫지 않았을까? 동행 명령이라는 게 이제 안 나와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안 나와서 가는 그러니까 국회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야당 의원들이 가 있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네. 야당 의원들이 직접 가서 그 바리케이트 앞에서 경찰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 모습도 참 아름답지는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국회로서는 전혀 뭐 이런 방법 반응이 없으니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빨리 나오셨으면 이렇게 동행명령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뭐 어머니라도 한번. 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라도 좀 가지고 뭘 좀.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